2022년이 오늘로 일주일 흘렀습니다. 1월은 뜨겁게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찾아가는 씨 뿌리는 달인데요. 시사직배송에서도 이번 주부터 4차례에 걸쳐서 좀 재미있고 꼭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광주 전남의 중요한 이슈들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큰 전남의 빅토크, 빛나는 광주의 빅토크입니다. 첫 번째 주제, 첫 키워드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신년기획 첫 번째 주제, 노잼 도시 광주입니다. 노잼, 영어 노와 재미의 잼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광주시에서도 최근에 올해 계획으로 노잼 탈출 펀시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살짝 자신은 없어요. 두 분은 좀 어떠세요? 광주가 노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가끔 광주 오잖아요. 예. 그럼 저는 노잼이라고 생각 별로 안 드는데 왜냐면 네. 야구도 보러 오고 또 배구도 보러 오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노잼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유치원생들 키우는 이제 엄마잖아요. 근데 네. 주변 엄마들도 광주는 애들 데리고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다고. 이래서 노잼이다. 어. 이런 생각 종종 합니다. 그 광주가 노잼 도시라고 생각하는 이유, 또 탈출법까지 광주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문화기획자이자 청년문화허브 정두영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국내 3대 노잼 도시가 됐는데 도대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을까요? 일단 노잼 도시는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광주 시민이 봤을 때 광주가 살기에 노잼인 도시인 건지, 광주를 방문하는 외지인 관점에서 광주가 노잼인 건지,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3대 노잼 도시는 이제 광주를 방문하는 외지인 관점에서 봤을 때 노잼 도시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이 재미가 있다 없다는 그 지역에서 내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그 지역만의 고유한 콘텐츠, 어떤 고유한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맞아요. 사실은 노잼이냐 꿀잼이냐 이걸 나누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광주에 와서는 그런 경험을 이제 아무래도 잘 못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 국민 여행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니까 좀 충격적이에요. 국내 여행 방문지 조사에서 광주가 1.3% 거의 꼴찌예요. 특히 MZ세대일수록 광주를 노잼 도시라고 한다거든요. 광주의 2030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노잼 도시 광주, 관광 도시 광주에 대한 빅 마우스들의 빅토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노잼 도시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여수면은 바다가 딱 생각나고 또 전주면 한옥마을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광주는 자세히 생각해봤을 때 5.18 빼고는 특별히 떠오르는 테마가 없어요.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에서 친구들이 놀러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민하다가 그냥 저희 집에 더 놀거나 PC방 가거나 뭐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나오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카페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5월이나 항쟁이나 이게 컨텐츠화해서 내가 매일매일 즐길 수 있는가?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역사 있는 도시지만 딱 그것뿐인 관광, 끔찍한데요? 네. 관광은 딱히 어딜 데려갈 때가 진짜 데려갈 때 뭔가 광주를 휴양의 개념으로 온다? 라는 것도 이상하고 관광이라 하면 예를 들면 여수를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 게장 아니면 뭐 낭만포차 막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광주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각각 특색이 하나쯤 있을 거잖아요. 근데 광주는 광역시가 특색인 것 같아요. 예. 딱히 뭐 특산물, 뭐 무등산 수박? 전 광주 살면서 무등산 한 번도 진짜 본 적도 몇 번 잘 없는 것 같아요. 2030 세대들은 광주에 대해서 광주만의 어떤 독특함이 없다, 테마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정동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런 관점에서는 이제 아마 대부분의 20, 30대나 젊은 층이 공감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주를 관광 쪽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떡해요? 광주는
되게 어려운 큰 집이다. 큰 할아버지 집에 가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5.18의 도시고 민주주의의 성지잖아요. 물론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만은 놀러 가기에 뭔가 그 약간 매치가 되지 않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비어있는 캔버스라면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거나 어떤 관광의 이미지를 씌우기가 사실은 쉬워요. 그런데 광주는 5.18의 이미지나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다른 그림을 그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도시인 거죠. 네, 그렇구나. 관광도시의 대표 컨텐츠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건 공감이 가고 또 광주가 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소소한 부분들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거, 우리 밥 먹고 카페 가고 이런 건 어느 도시 가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유독 광주에 가면 재미가 없다. 이런 공감이 좀 안 가는데 다른 도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관점이 다른 건데 이제 현지인 관점에서 이제 노잼 도시라는 거죠. 네. 서울에 있는 20, 30대든 뭐 광주에 있는 20, 30대든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여가 활동은 비슷해요. 카페, 맛집, 맞아요. 뭐 영화 보고 술집 가는 거. 그런데 네. 이 만족도가 다른 이유는 경험의 다양성이 다르다는 건데 예를 들어 경험의 다양성 중에서 공간이 주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광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위 시내라고 부르는 곳 그리고 상무지구 네. 혹은 전대후문 네. 이 정도예요. 근데 똑같은 카페나 맛집을 가더라도 서울에서는 갈 수 있는 곳이 강남, 홍대, 이태원, 기타 등등 너무나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노잼 도시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최근에 이용섭 시장도 노잼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22 펀시티 조성을 위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충정 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전환시키겠다. 충장로 K-팝 거리를 도심 야간 관광 명소로 조성을 하겠다. 또 선비들의 그 풍류 문화를 즐기는 풍류 언더 스트리트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어요. 이 펀시티 계획에 대한 2030 세대 빅토크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딱 드는 생각이 펀시티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이거 이름 자체가 광주 노잼 도시라는 걸 더 각인시킬 수 있는 이름이에요, 사실. K-팝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 광주가 K-팝으로 마케팅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K-팝 관련된 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과연 여기서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결국에는 광주 출신 연예인들이 아닌가. 특급 호텔이나 복합 쇼핑몰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뭔가 서울을 따라가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요즘 도시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떤 콘텐츠를 넣을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이 사업 이후에 뭔가 이어지는 것들이 있지. 그냥 단지 개발 사업에서 끝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냥 텅 빈 공간을 하나 더 만드는 것 뿐인 것 같거든요. 형 뭐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하다고 말을 했던 것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산 사람들 보면 부산 오면 풀코스로 대접해 주겠다. 이런 것처럼 광주 오면 우리도 풀코스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잘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펀시티 프로젝트를 봤을 때 되게 실망스럽거든요. 야, 이 기획 과정에 20, 30대의 소리를 들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진짜로 광주가 유잼 도시가 되고 싶다면 광주에 살고 있는 20, 30대의 목소리를 진짜로 더 들으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의 펀시티 계획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2030 세대들의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 광주의 2030 세대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그 펀시티 계획을 만들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펀시티 계획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제가 보니까 이제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사실은 외지인의 관점에서 광주가 어떤 점이 매력적이고 어필을 하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 직업상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랑 많이 활동을 하는데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건 광주는 음식 관광해야 돼. 너무 맛있는 곳이야. 네. 라고 하는데 광주에 개별의 맛집들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음식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개별의 맛집을 일반 방문객들이 찾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어떤 코스나 뭔가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광주는 개별의 맛집이 있을 뿐이지 네. 음식 관광 상품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 관광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그러네요.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한테도 교육 콘텐츠로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수학여행을 경주나 이런 곳으로만 가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고 유효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광주가 문화도시잖아요. 문화도시 광주 이런 말이 있는데 광주에서 또 세계적인 그 행사 광주 비엔날레도 이제 개최를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컨텐츠 대표 컨텐츠를 가진 도시가 또 광주인데 문화도시 광주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전혀 와닿지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공급자 관점에서 콘텐츠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죠. 저는 사실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비엔날레 굉장히 인정받는 사실은 이제 비엔날레가 됐죠, 전 세계에서. 네. 그런데 이게 대중들이 진짜 원하는 내용일까 아닐까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네. 대중성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사실은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 도시에서 이 행사를 굉장히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까? 네.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공감대가 없이 약간 너무 실험적이고 좀 대중성이 부족한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저런 고급 콘텐츠, 저런 콘텐츠는 나한테 와닿지 않는데 나 저기에 흥미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광주가 재미없는 도시, 노잼 도시를 탈출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시급한 거. 그러니까 외지인 관점에서 이제 노잼 도시 탈출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리 원의 콘텐츠를 좀 만드는 것들, 그게 음식 관광이든 교육 관광이든 예술 관광이든 오히려 현지인 관점에서 광주가 노잼이라고 느낀다. 저는 오히려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광주의 미래 세대가 광주라는 도시가 나는 살기에 재미없어라고 느낀다는 건 계속해서 청년층이 광주를 떠나서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맞네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관점에서 노잼 도시를 타파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공간의 경험을 좀 확장시켜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노잼 도시 탈출의 핵심은요. 문화와 예술을 시민들의 삶 속에 어떻게 녹아내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물고 싶은 광주가 되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특색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도 지혜를 막 모아야겠습니다. 꿀잼 광주를 위해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의견 내주시고요. 우리 정두영 대표께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인지 그 전망을 내놓는 2022년 트렌드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자연과 시골의 매력을 느끼면서 살고자 하는 러스틱 라이프, 극단의 다이어트, 이런 고통스러운 절제 뭐 이런 거 말고요. 건강 관리를 즐겁게 하자는 헬스 플레저. 루틴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지키고 노력하는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바른 생활, 루틴. 그런데 전망이 밝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노 사회, 한국 사회와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다, 파편화되고 있다라는 위기감 속에서 나온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공감하는 것, 공감 능력, 연대 의식을 키우는 거, 여기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도 따끈한 시사 여러분 앞방까지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